병원을 꼭 오셔야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입,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서 드레싱을 받으시고 항생제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입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아이리스 피부과 전문의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흉터를 예방하는 상처 관리 잘하는 법, 그리고 집에서 하는 딱 맞는 드레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상처가 나면 마데카솔 바르고 밴드 붙이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드레싱 제제들이 많이 개발돼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처의 종류에 따라서 잘 맞는 드레싱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오늘 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처를 대하는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처가 나는 과정에서 흙과 같은 이물질이 달라붙거나 세균이나 곰팡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상처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하시면 깨끗한 흐르는 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 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약국에 파는 이런 멸균 생리식염수를 구입하셔서 똑 떼서 졸졸졸졸 상처 부위에 흘려 주셔서 상처 부위를 세척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균이라든지 곰팡이가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이런 일회용 알코올 수압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급하시면 이런 좀 따갑지만 알코올 수압으로 상처 부위를 싹 닦아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병원에 오시면 이런 베타딘이라든지 헥시딘으로 적절한 드레싱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처에 맞는 적절한 드레싱 제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런 멸균 꺼즈만을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멸균 꺼즈 말고도 이러한 수분밴드, 듀오덤이라고 하는 제품 유명하죠. 수분밴드와 폭신폭신하게 고름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폼 드레싱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즈가 상처에 딱 달라붙지 않게 도와주는 바세린 거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드레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 상처에 최대한 물이 안 닿게끔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즈 위에 면 반창고로 고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약국에서 이러한 방수밴드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볍게 샤워하시는 정도는 이 방수밴드로 방수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수밴드를 구입하셔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수밴드를 가끔 약간 잘못 사용하시고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수밴드 사용법까지 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상처를 대하는 4원칙을 일단 숙지를 하시고요. 상처가 깨끗한 상처이냐, 아니면 고름이 나고 부어오르고 아프고 진물이 많이 나는 염증이 동반된 상처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깨끗한 상처 중에서도 표면이 살짝 긁힌 정도의 가벼운 상처이냐, 아니면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 이상이 손상이 되고 지방층이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상처이고 표피층 정도로 가볍게 벗겨진 상처인 경우에는요, 이러한 멸균 생리식염수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고 말리거나 멸균 거즈로 잘 닦아주신 다음에 이런 수분밴드를 이용해서 부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처 부위보다 약간 크게 수분밴드를 잘라주시고 뒤쪽에 있는 필름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에 붙여주시면 생각보다 잘 붙어있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이제 수분밴드만 교체해 주시면서 1, 2주 정도 케어를 잘 해주시면 잘 아무는 편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상처이지만 좀 깊으신 경우,
경우에는 이 파인 부분이 다 차오르지 못하거나 하얗게 색깔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 상처가 발생하고 한 2주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베타딘이나 헥시딘으로 적절한 소독을 해드리고, 그리고 PDRN이라고 하는 상처 회복과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PDRN 주사를 놔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LPL 광치료를 통해서 상처의 재생을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2주 정도는 이렇게 상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추후에 흉터 발생하는 것을 훨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 케어를 잘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임을 숙지하시고 이제 병원을 내원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고름이 나고 많이 부어오르고 아프고 그리고 진물이 나는 염증성 상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베타딘이나 헥시딘으로 깨끗하게 소독을 해드리고 이 고름을 최대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름을 우리 몸이 조금씩 흡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양의 고름을 흡수하는 데에는 우리 몸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염증의 회복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보통 고름을 좀 제거해 드리는데요. 마취 주사를 좀 맞고 한 0.5cm 정도 살짝 절개를 해서 최대한 고름을 짜드리는 경우도 있고, 흉터가 격정되시는 경우에는 좀 굵은 주사 바늘을 가지고 있는 주사기로 최대한 흡인 배농 빨아들여서 고름을 제거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름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고 나서는 고름과 진물을 잘 흡수해 줄 수 있는 드레싱 제제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폼 드레싱 제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이 폼 드레싱 제제를 쓸 때에는 상처에 맞게 폼 드레싱을 잘라주고 뒷면에 필름을 제거를 하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폼 드레싱을 대고 바깥쪽에는 이런 면 반창고로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약국에 판매하는 이런 방수밴드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즈를 충분히 이제 고름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덧대 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데 넓은 찰과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즈가 붙어 있다가 상처가 마르면서 거즈가 딱 달라붙어서 떼어낼 때 또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연고도 바르지만 이렇게 바세린이 발라져 있는 바세린 거즈를 겉에다 대고 거즈를 충분히 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방수밴드를 사용하실 때 또 한 가지 유념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방수밴드는 뒷면에 이런 필름을 일단 1차적으로 떼어내고 상처 부위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처 부위에 부착을 하면 바깥쪽의 필름을 한 번 더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정말 비닐처럼 딱 피부에 달라붙어서 방수가 되게끔 편하게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깥쪽 필름을 가끔 제거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까지 필름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총 필름을 2번을 제거해야 방수밴드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이 많으니 잘 확인해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항생제를 복용하시고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고름의 색깔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서 내가 감염된 균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이제 피부과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항생제 연고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 연고를 처방받으셔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을 꼭 오셔야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입,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서 드레싱을 받으시고 항생제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입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소독 잘 하시고 연고 바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드물게 이렇게 물린 상처가 잘 케어되지 않았을 경우에 폐혈증도 발생하고 상처가 많이 나빠지시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녹슨 철, 그리고 지저분하게 관리된 철제 제품에 긁히신 경우에도 이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맞으신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전에 맞으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경우에는 파상풍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처는 났을 때 상처 케어를 잘 하는 것이 나중에 상처 케어가 안 돼서 흉터가 발생한 후에 흉터 관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을 첫 2주간 케어를 잘하는 것을 정말 권해드리고요. 혹시라도 정말 속상하지만 흉터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흉터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초기 단계 1년 내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흉터가 몇 년 이상 오래 방치된 후에 흉터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횟수도 적게 들고 최종 효과가 좋기 때문에 흉터의 초기 단계에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벼운 상처에는 보통 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케어리브라고 하는 밴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기에도 좋고요. 떼어내고 나서도 접착제가 남는다든지 이런 면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거즈가 되어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이 좀 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나중에 밴드를 떼어보면 그 거즈가 있던 자리가 상처와 피부가 하얗게 불어가지고 밴드를 안 붙임만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또 통풍도 꽤 잘 되어서 나중에 밴드를 떼었을 때 그 거즈 부위가 불어있는 일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관리하는 밴드 제품을 찾고 계셨던 경우에는 케어리브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상처를 관리하고 흉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